표고버섯 중에서는 최고예요. 진짜 귀하고 좋은 거예요. 백화고 만들어가려고 만들 수가 있어요. 가짜 백화고를 만들어서 파는 거지. 지금요, 가스가 보입니다. 정말 이쁘게 나와요. 그 가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앓으면은 하얗게 안 나오고. 농약이라도 틀어보라고. 거의 다는 중국 양식이에요. 이게, 저들이 무엇이라겠나.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여러 식재료 중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육수를 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음식의 주 재료가 되기도 하는 버섯인데요. 그 중에서도 으뜸은 세계 10대 항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는 만능 식재료, 바로 이 표고버섯입니다. 고기처럼 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향긋한 향이 풍부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잡채를 만들 때도 넣고요. 된장찌개에 들어가기도 하고 볶음이나 전, 튀김으로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라면 스프에도 이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표고버섯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기하게 생겼죠. 국화꽃처럼 하얗게 피었다라고 해서 백화고라고 하는데요. 국화꽃 같습니까? 전체 표고버섯 중 단 10% 내외로만 자라는 아주 희귀한 표고버섯입니다. 이 백화고는 성장기간이 길고 수분량이 적어서 일반 표고버섯에 비해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고는 보양식으로도 알려져 있어 보약 대신 권할 만큼 아주 인기가 있는 건강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그 맛과 향 역시 일반 표고버섯에 비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재배 농가에선 이 백화고를 하늘과 동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버섯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자연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자연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 백화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건강. 그래서 건강식품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홍삼부터 천연꿀, 그리고 기능성 건강식품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높은 인기만큼 건강식품의 가격 또한 높습니다. 원기회복에도 좋고요. 그리고 기력 회복에도 물론 좋고요. 운동이 있을 때는 여성적인 몸의 퀄리티를 탁월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고가임에도 찾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강식품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 중 하나인 백화고입니다. 일반 표고버섯과는 그 모양새부터 다른데요. 그 가격도 일반 표고버섯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항암식품 중 하나인 표고버섯 중에서도 백화고는 그 효능이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거북이 털처럼 갈라진 상태가 많아요. 그게 딱딱 갈라진 버섯.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야. 약이 되는 거야. 기력 회복이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선물을 위한 구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어디에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백화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곳의 백화고 역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표고버섯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까? 백화고는 원래 표고버섯 중에서는 최고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면역력 때문에 이것만 10분이 없어요. 10%는 이게 최고예요. 초보지게에서는 7상품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옛날부터 약용으로 주세요. 모든 기능이 다 좋아요. 약이 귀한 제품이에요. 화려한 겉모습부터 탁월한 효능까지. 일반 표고버섯과 백화고의 차이는 무엇이 만드는 걸까? 경기도에 위치한 한 표고버섯 농장을 찾아 백화고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참나무에서 재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참나무가 갖고 있는 여러 성분들이 표고버섯의 종균을 활성시키는데 가장 알맞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워놓은 나무를 네. 올 3월에 네. 접종을 해서 네. 접종을 해가지고 그거를 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발생 작업을 하면 거기서 이제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 벌목하고 재배하는 데까지만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 1년 6개월의 배양 기간이 끝나야만 이후 버섯을 수확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쪽에 고이 보관한 버섯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씀드리시는 백화고예요. 아, 이게 백화고예요? 예. 이 경우에는 네. 이 작은 그 눈이 나올 때부터 네. 갓에 틈이 나 있습니다. 이게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이게 쭉 벌어지죠. 네. 표고버섯 중에 백화고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성장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나무에서 나무의 영양분들을 빨아올리지 않습니까? 네. 생장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올리는데 네. 수분은 계속 날아가니까 네. 이 말하자면 농축이 된다고 그럴까? 똑같은 표고버섯이지만 백화고가 특별한 것은 성장 과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온도와 습도만 맞춰주면 2주 내 자라는 일반 표고에 비해 백화고의 성장 기간은 최소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백화고의 형태를 띈 것들은 네.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옆에서 이제 다른 게 나오면은 그거는 쭉쭉 자라는데 얘는 매일 봐도 그 상태인 것 같은데 조금씩 자란다는 거죠. 성장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내실을 튼튼하게 만들어 자라는 백화고. 이 때문에 일반 표고버섯보다 몇십 배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우리는 전국에 있는 표고버섯 농장을 찾아 백화고가 얼마나 수확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국 백화점에 백화고를 납품하고 있다는 한 표고버섯 농장. 이곳 역시 참나무 원목을 이용한 전통 재배 방식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섯이 달린 참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버섯 재배는 끝나신 거예요? 지금도 나오긴 나와요. 일반적으로 12월이 되면은 목심은 얼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겨울에 피부를 뽑으면 올수가 많고 어거지로 치고 찍어보서 이렇게 따뜻할 때만 수확이 되고 봄, 가을. 봄, 가을 예. 날씨가 따뜻한 봄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표고버섯. 그렇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표고버섯과 백화고는 어떻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백화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봄에만 나와요. 근데 봄에는 이제 날씨가 어떠냐면 건조하고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면 이게 갈라지는 이유가 그게 이제 수분이 없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올라올 때 이제 건조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얗게 올라요. 국화고 같은 온도에 백화고. 그래서 백화고라 아주 국화모양. 봄버섯에서는 백화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네요, 백화고. 네, 지금 있는 버섯은 이게 작년산이에요.
지난해부터 수확한 백화고를 건조 보관해 수량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표고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백화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10%도 안 돼요. 표고에서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강간입니다.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백화고는 재배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피지 않는다는 말. 계절에 따라서 많이 날 때도 안 날 때도 그러니까. 표고 중에 일부만 그렇게 그래서 그 말이 맞지. 그러면 연 생산량도 그렇게 많이 않네요. 그래서 되게 비싸죠. 500g 담으면 한 20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소비자장님이 하더라고. 이런다.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백화점 키우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늘과 동업해야만 나올 수 있다는 백화고. 귀하고 비싼 만큼 많은 양을 수확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백화고가 나고 안 나고는 오롯이 자연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몇 개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백화고가 될까? 더 갈라지고 말이네. 따뜻한 봄에도 귀한 백화고지만 추운 겨울에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표고버섯의 최대 생산지인 장흥. 이곳에는 백화고의 생산량이 많지 않을까? 지금 백화고가 한 3년째 지금 흥계예요. 이제 올해같이 지금 겨울비가 많잖아요. 강수량이 많은 편에 눈도 많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양이 안 나와서 백화고는 없어요. 없어요. 백화고는 단호하게 없다는 농장주. 그런데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소비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백화고라는 것은 그 자연스럽게 나와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백화고는 억지로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죠. 인위적인 방법은 하우스에서 시설 재배를 하거든요. 재배 조건을 악화시키는 거죠. 자연이 결정한다는 백화고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 과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백화고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서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인위적으로 만든 백화고의 진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전국에서 모이는 표고버섯의 양만 약 10톤. 우리가 표고버섯 농장을 취재하며 들었던 말과 달리 한겨울임에도 표고버섯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백화고를 찾을 수 있을까? 구분 없이 쌓여있는 표고버섯들 사이로 눈에 띄는 버섯이 있습니다. 백화고처럼 하얀색을 띠지는 않지만 갓의 갈라짐이 비슷한 표고버섯. 그렇다면 갓이 갈라진 이 표고버섯은 어떻게 재배된 것일까? 갈라진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재배 기법. 재배 기법? 네, 재배 기법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백화고 만들어달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온 이 표고버섯이 있잖아요. 네. 이제 참나무에다 농사지은 거는 10% 만들어요. 요즘에 이게 톱밥 재배, 돼지 재배가 보급화가 되면서 6달이고 이렇게 5, 6개월이면 생산이 되는 수도 있겠단 말이에요. 원목은 말 그대로 원 나무 두들어서 키운 거니까 강하게 큰단 말이에요. 조건 자체가 힘들어. 버섯이 성장하기에 자라기에. 돼지가 뭐예요? 참나무 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아리에서 이제 경륜을 지휘해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얘가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배지를 이용한 재배 기법이 발달하면서 겨울에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배지를 이용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직접 찾았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돼지예요. 이건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돼지는 참나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내부는 지금까지 봤던 농가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버섯이 자란다는 수많은 톱밥 배지가 나란히 진열돼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는 톱밥 배지. 원목 재배 방식과는 다른 모습처럼 성장 기간도 차이가 있을까?
대기는 여기다 전기를 집어넣으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음식이면 버섯이 나와요. 최소 1년 6개월의 배양 기간을 거쳐야만 버섯을 수확할 수 있는 원목에 비해 6배가량 단축된 배양 기간. 여기가 참나무보다 이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참나무에서 배양 기간은 한 2년 가까이 걸리지만 대기는 이 팍팍을 푹 비슷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불가능이 있어요. 그 양분을 더 집어넣는 거야. 배양도 빨리 되고 한 일주일이면 버섯이 나오니까요. 원목에 비해 작업이 쉽고 계절에 상관없이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배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배지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백화고는 없어요? 배지에선 백화고가 자랄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여러 농가를 찾아다니던 중 겨울에 쉽게 볼 수 없다는 백화고를 대량으로 수확하고 있는 농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동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와, 저게 다 백화고예요? 여기는 백화고만 키워내요. 저희가 만든 것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 귀한 백화고만을 키워낸다는 것일까? 백화고를 만든다는 곳에는 앞서 봤던 배지가 가득 놓여 있습니다. 여긴 다 배지로만 백화고 키우시는 거예요? 이 백화고가 가장 최상품의 버섯이에요. 이 백화고는 정말 웬만한 농가에서 못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일반 표고는 그냥 물만 쓱 뿌리면 되는데 백화고는 온도 관리, 습도 관리, 통풍 관리 다 해줘야 되면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아, 온도 습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질해요. 일반 표고와 달리 온도, 습도 등 인위적인 관리를 통해 백화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원목에서 나는 버섯이랑 배지에서 나는 버섯이랑 차이는 없어요. 이 버섯은 가격대가 두르는 게 값이에요. 많이 들어서 30만 원까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중에서는 일반 표고버섯 만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고만 만들죠. 이 농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화고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농장은 여러 곳에 존재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자 바닥에 쌓여있는 배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백화고만을 만드는 걸까? 여기는 다 배지로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이스도 안 해요.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백화고. 나는 백화고만 해요. 아, 진짜요? 네. 자신이 만든 것이라며 보관 중인 백화고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농장주. 이 백화고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지금 근대화 일주일에 한 2주가 가서요. 그 백화고를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 토양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겠어요. 이곳 역시 온도와 습도 관리를 통해 백화고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 가득한 배지에서는 가시 터져 있는 백화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지 받고 물량 빼는 데까지 시간은 오래 한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면 막 크고, 하루 2, 3일은 크더라고요. 똑같아요. 아, 난방 따로 안 하세요? 난방은 이거 따먹는 건 몇번 해도 됐어. 오. 안 먹으면 얘는 좋은 것도 생각 안 해요. 나랑 꺾지만 11달 들어왔으니까 이제 1월달, 2월달까지 해서 그래서 5월달까지 해서 너무 짓고 그 다음에 베이스 관리해가지고 추석에 한번 마지막 큰 물 빼고 하늘과 동업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백화고를 손쉽게 수확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가격은 똑같아. 가격이 가격 왜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원목이 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시중에 나가면은 원목인지 배짱인지 어떻게 누가 그걸 해갖고 실제 수확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어떤 환경에서 자란 백화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농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백화고만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농장인데 일반 표고버섯은 재배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백화고만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백화고를 하시는 이유가 딱 있을까요?
일단 표고보다 몇 배는 비쌉니다. 백화고도 따로 품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표고버섯이 나요. 그거를 백화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고라는 건 뭐냐면 윗부분이 갈라져야 돼요. 예, 갈라져야 하는데 이게 안 갈라질 경우는 이거 절대로 백화고 못 팝니다. 표고로 팔아셔야 돼요. 그 원목으로는 전혀 안 하는. 원목은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원목은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톱밥은 1년 내내 뽑을 수 있잖아요. 1년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원목 하시는 거 다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버섯을 생산할 수 있어 대부분의 농가에선 중국산 톱밥 배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지는 톱밥으로만 만들어진 걸까? 눌러보니까 되게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되게 가볍지 않아요? 네. 되게 가볍다. 근데 톱밥만으로 이렇게 잘 안 묻혀질 것 같은데 안에 또 뭐가 들었으려나? 평범한 성인 여성도 쉽게 부술 정도로 부드럽고 푹신한 톱밥 배지. 그 안을 보면 톱밥으로 보이는 나무 조각들 외에 다른 재료들도 눈에 띕니다. 톱밥 외의 것으로 보이는 이 재료들은 과연 무엇일까? 냄새는 그냥 버섯 냄새도 나고 톱밥이니까 나무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 하얀 게 뭔지 궁금하고 나무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국내산 톱밥 배지를 생산하는 곳을 찾아 구성 성분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지 재배 농가의 70%는 중국산 배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국산 배지와 중국산 배지의 재료와 공정이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제조 과정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연 배지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만들어지고 있을까? 나무 냄새 확 나네요. 나무 냄새가. 아 얘가 톱밥이에요? 국산 배지는 100% 천나무 톱밥을 사용해서 버섯이 잘 생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농약을 치지 않은 참나무를 직접 갈아 주재료인 톱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벼를 조종하고 나면 이게 부산물을 생긴다고 합니다. 그거를 강해서 그 배지가 그 배양이 되려면 미강 성분을 많이 시켜서 숙성이 되는 이걸 가지고 몇 프로 정도 20%. 벼의 부산물인 미강은 톱밥을 뭉치게 하고 숙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냄새가 부산이 네. 곡물 냄새가 나죠? 곡물 냄새 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버섯의 균사가 자라면서 유기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배지가 산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석회가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나무 톱밥과 쌀의 부산물인 미강, 그리고 석회. 이 세 가지 재료를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 혼합한 후 뭉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균 접종과 배양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그 배양이 끝나가지고 다 하얗게 변했잖아요. 아까는 톱밥 색깔이었는데 배양이 다 된 색깔은 이렇게 하얀색 바퀴라고 이런 게 이제 배양이 끝난 거예요. 원목과 배지의 배양 기간 차이는 종균의 배양이 더딘 원목과 달리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배지의 구성 요소에서 발생합니다. 배양과 성장이 빠른 톱밥 배지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면 얼마든지 표고를 백화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백화고 농장 역시 환경 조성을 강조합니다. 정확한 온도와 습도는 각 농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기를 이용한 온도 조절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탄. 따뜻하게 하면서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판은 24시간
아니, 낮에는 잠들고 밤에는. 아, 이렇게 중간중간 다 붙었구만. 상황이 들어서 우리가 섞어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상황이 괜찮았대요.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또 다른 백화고 전문 농장. 이건 역시 자연 발생이 아닌 인위적인 온도와 습도 조절만으로 백화고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못생기게 나와요. 싹 하고 못생기게 나오다가 터지면서 이제 다시 갈라지면서 이제 동그랗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안 터트리면은 그냥 표고예요? 아, 표고예요? 요거 그대로 키우면 표고. 표고가 되고. 이렇게 터트리면 백화고. 이곳의 백화고는 표고버섯의 갓을 인위적으로 찢어서 만든 것뿐이란 겁니다. 이건 이제 따도 되겠네요. 이게 더 갈라져요. 더 갈라져야 돼. 겉보기에는 갓에 찢어진 모양이나 색감이 원목에서 자란 백화고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기술력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예쁘게 키워내시니까. 제가 아무나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하고 있어야 돼요. 온도를 맞춰줘야지. 이것이 연탄 쓰세요? 여기는? 저기 온도 때문에 나가서 얼어갖고 올까봐. 어디 버섯? 네. 온도는 안 나오거든요. 저 안에는 연탄 이거 그거로 해놓고 온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요. 이곳 역시 연탄을 떼서 재배 온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왜 연탄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걸까? 우리는 취재를 이어가던 중 한 농가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갈탄이라고 연탄 보는데 연탄을 피우면요 가스가 생깁니다. 그 가스는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버섯이 그 냄새 독해가지고 저절로 찢어집니다. 그 버섯 자체가요. 정말 이쁘게 나와요. 연탄 연기요. 연탄이 온도 조절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독한 연기로 버섯의 갓을 강제로 찢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말. 망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중간중간 다 붙었구만. 저 안에는 연탄 이거 그거로 해갖고 온도를 그거로 해서 안 나와요. 실제로 연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던 농가를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농가 한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연탄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농장주를 따라 백화고가 자라고 있는 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연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농가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기를 몇 시간. 해가 질 무렵 농가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백화고를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를 오가며 뭔가를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저것이 연탄은 아닐까? 그리고 잠시 후 연탄 들어간다. 농장 주인 두 손에 들린 두 개의 통. 그런데 통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 통 안에 연탄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 연기가 나는 통을 들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한 번의 작업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낸 농장주. 그리고 잠시 후 똑같은 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농장주는 빈손으로 하우스 밖으로 나옵니다. 비밀스런 작업이 이루어진 하우스의 문이 꼭꼭 닫혔습니다. 몇 시간 후 대체 하우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 내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꼭꼭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간 하우스 내부. 그리고 충격적인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밀폐된 하우스 내부는 연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입거리세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뿌연 연기와 독한 냄새에 연신 기침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가 발생하는 곳을 찾아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현장. 온도 조절을 위해 쓴다는 연탄은 백화고가 자라고 있는 바로 옆에서 연기와 가스를 뿜고 있었습니다. 연탄은 하우스 곳곳에 피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또 다른 연탄. 잠시 있었을 뿐인데도 연신 기침이 나올 만큼 독한 연기와 가스. 백화고는 매일 밤마다 연기를 마시며 그렇게 꽃이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표고버섯 중에서도 10% 내외만 생산된다는 귀한 백화고가 이렇듯 연탄가스와 연기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농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백화고를 만드는 하우스 옆으로 수상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무더기로 쌓여있던 것들은 바로 쓰고 버려진 연탄재입니다. 이게 백화고는 네. 이걸 바로 틀려가지고 이렇게 키워야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문 열어놓으신 거예요? 버섯은 온도가 높으면 빨리 자라잖아. 빨리 자라는 대신에 스포츠에서 피를 부족해. 근데 차라리 천천히 키워야 좀 간단하고, 사람이 또 어렸을 때 추운 데서 너무 손이 터지잖아. 네. 그 뭐냐고 하더니. 백화고는 온도가 높으면 안 된다는 농장주.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연탄 이렇게 구조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조를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맞다 한들 연탄의 연기와 열로 틔운 백화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백화고를 여기저기서 충분히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그래도 제일 괜찮게 이제 키울 거예요. 추석 때나 이럴 때는 항상 은행이나 이런 데는 그냥 미리 이제 전화가 와요. 저희는 이제 받아봤던 이제 분들이 이제 선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정말 좋더라 하면은 소개를 해서 가족들이 따라하고. 여기는 뭐 인증 같은 거는 뭐 받아두신 거 없으세요? 신청해놨어요. 신청하셨어요? 뭐 신청하셨어요? 무농약. 무농약 신청하셨군요. 그거는 왜 되냐면 마트 쪽다가 무농약을 받아야지 유기농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돈고다가 하려고 준비하시는구나. 무농약 인증을 받아 유기농 백화고로 판매하고 싶다는 주인의 말. 하지만 이렇게 독한 연탄 연기 속에서 자란 백화고를 어떻게 유기농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백화고는 연탄 연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목에서 자란 백화고와 거의 차이가 없는 이곳의 백화고. 이 모습으론 연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한 백화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좋은 백화고라 믿을 뿐 그 숨겨진 재배 방식은 알지 못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재배 방법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을 위해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연탄난로.
전날 밤에도 연탄을 피운 듯 하우스 내부에는 연탄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농장주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연탄을 피우는 이유가 이 가스는 크게 해로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람한테만 해로운 거지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습을 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연탄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분이 다 같이 빨간 불이 너무 수량이 좋으시죠. 습이 많은 곳이 제일 살아요. 거기다가 갈라치기 위해서 보세요.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올라갔을 때 습이 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밤엔 연탄으로 습도를 높여주고 아침이면 차가운 바람에 가시 터지게 만든다는 농장주의 말. 과정이 어찌됐든 오직 백화고를 어떻게 만드느냐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백화고를 만드는 농가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연탄까지 사용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원목에서 오랜 시간 자연히 만든 백화고가 아닌 이런 백화고가 고급 건강식품으로 판매가 되기에 걱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백화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원목 백화고와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 표고버섯의 대표 항암 성분인 베타글루칸 검사 결과 원목 백화고에 비해 배지 백화고의 함량이 낮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원목에서 자란 일반 표고버섯보다도 배지 백화고가 적은 함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백화고를 구입하는 이유는 그만큼 귀하게 자라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탄을 피워 겉모습만 담게 만든 것을 구매할 소비자가 있을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억지로 갓을 찢는다고 진짜 백화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욱한 연기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로 알려진 이 백화고가 자란다니요. 저희는 지금 드라이 아이스로 이 연기를 만들어냈지만 만약 이것이 연탄가스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모든 농장에서 이렇게 연탄을 피워 백화고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그대로를 생산하는 농가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표고버섯에 꽃을 피워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톱밥 배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배지에 버섯 종균을 접종하고 배양시키면 바로 표고버섯이 자라는 건데요. 참나무 원목에 비해 짧은 배양 기간과 작업이 쉽고 수확량이 많아 이런 톱밥 배지를 이용한 재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톱밥 배지에서 자란 표고버섯을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해 백화고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참나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라며 좋은 성분을 머금은 원목 백화고와 달리 일반 표고버섯의 갓을 강제로 찢은 것뿐인 배지 백화고. 겉모습이 닮았다고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명심하십시오. 꽃은 사람이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피울 수 있는 건 오직 자연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요. 대표적인 한식 메뉴인 닭백숙과 또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약식, 그리고 한 끼 식사는 물론 영양 간식으로도 즐겨 먹는 식빵도 놓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이 음식들이 그다지 어울려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음식들 사이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이 밤입니다. 곳곳에 박힌 이 노란 밤이 고소함과 달콤함을 더하고 있고요. 이 빵뿐만 아니라 닭백숙엔 이렇게 그대로
밤의 형태가 들어있어서 건강한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에 들어가는 밤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잘 씻어 껍질을 깐 건강한 밤일까요? 아닐까요? 음식의 맛과 영양을 살려주는 밤의 실체를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밤 수확 시기에 벌어지는 은밀한 비밀을 취재했었습니다. 바로 밤이 썩지 않는 비밀. 원래 안 먹게 하는 거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소독약이요? 어떻게 밤이 썩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약을 쓰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약 안 하고는 못하거든, 자체를. 그 비밀은 바로 약품 처리. 수확한 밤은 약품 처리 없인 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뭐예요?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내뿜는 가스로 썩지 않는 밤을 만드는 비밀을 고발한 지난 방송. 오늘은 그 두꺼운 껍질 속의 하얀 속살, 깜밤의 비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깜밤은 예로부터 명절, 제사상 혹은 잔치상에 올리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여러 음식에 두루 쓰이는 식재료인데요.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 사용하기 편한 깜밤의 소비는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마트를 찾아가 유통되는 깜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식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밤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요, 네. 저쪽에. 직원의 말을 따라가 보니 껍질이 있는 밤과 함께 깜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껍질이 있는 밤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크기와 원산지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을 거친 깜밤은 어떨까? 진공 포장된 앞면에서는 별다른 표기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뒷면에도 첨가물이나 가공에 대한 표기 없이 원산지만 표기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g당 3,100g, 100g당 854원. 껍질이 있는 밤에 비해 4배나 비싼 깜밤. 깐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지 안 한다 싶은 생각이 나는 되질 않아요. 좀 그런 거 안 써 있는데? 그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이걸 잘 안 사고 까더라는 느낌이 있어요. 손님들 어떤 거 많이 사세요? 이걸 많이 사가지고 괜찮아요. 깐 걸요? 재래시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시장에서 우리는 직접 밤을 까서 판매하는 한 상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마트에서와 달리 진공 포장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공 포장되어 있는 걸 좀 사고 싶은데. 그냥 그거는 안 맛있는데. 아, 달라요, 이 밤이랑? 이거는 내가 가서도 그거는 협약하고 방구리에서 진공 포장. 뭐 어떤 거? 협약 방구. 그러면 우리가 10월, 20일 가도 뺄게. 그렇구나. 실제로 상인이 직접 간 밤을 보니 마트에서 본 하얀 밤과 달리 노란 빛이 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종류의 깜밤을 구매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같은 날에 같은 밤을 깐 것처럼 동일한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깜밤의 뒷면을 봐도 자연 그대로 껍질만 벗겨 포장했다는 문구와 성분 표기도 밤과 수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상인의 말은 틀린 걸까? 우리는 이 새하얀 깜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밤 생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밤 생산의 40%를 차지한다는 이 지역에서는 가을에 수확한 밤을 저온 창고에 보관해 전국 각지로 유통한다고 합니다. 이건 틀린 거 4칸이에요. 4칸? 이게 언제 수확한 거예요? 혹시 저장한 밤에 표백제를 입히는 것은 아닐까? 작업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척 과정에 이어 크기에 따른 선별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업자들이 밤을 대세요. 거기서 생육을 까고. 머리털 가져가요. 직접 깜밤을 보여주는 업자.
마트에서 본 깜밤과 달리 노란색을 띱니다. 그렇다면 하얀 깜밤의 정체는 무엇일까? 백화된다고 했는데 이걸 물에 담고 저기 이제 까매서 이렇게 담궈요. 담궜다가 백반이죠. 그걸 쓰고 그걸 안 쓰면은 하얗게 안 나오죠.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얗게 백화시켜가지고. 명반으로 밤을 백화시킨다는 말. 사실 확인을 위해 우리는 밤을 가공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작업이 한창인 공장 안. 먼저 1차로 밤을 기계에 넣어 겉껍질을 제거하고 이렇게 얇은 속껍질만 남은 밤은 자리를 옮겨 2차 껍질 제거를 합니다. 이 작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껍질만 벗기면 깜밤 작업은 끝나는 것일까? 그게 이거 듣는 말은 왜 가지고는 뭐이 약품 사가지고 오늘하고 당분하고 든다고 그렇게 가지고 약품과 바꾸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약품을 사고 이런 게? 그냥 물도 바꾸지 않고. 이거는 그냥 물이고? 예, 물이. 껍질을 깐 밤을 그냥 물에 담근다는 직원의 말. 우리는 작업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닦는 거예요? 선별과 포장 작업 역시 지켜봤지만 별다른 작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대표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 약품을 사야죠. 사람들 너무 재미를 좀할 수 있어요. 뭐 작업자들 하다 보면 먹게 돼 있어요. 너무 하지 마. 그냥 나중에 이 기가치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야, 그 뒤로 내가 먹어도 내가 안 좋은데 내가 이걸 살 수는 없다고. 깜밤 유통엔 약품 처리가 필수라는 말.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큰 규모의 업체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 역시 마지막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깜밤이 껍질밤보다 4배나 비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작업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뭐 있어? 바다에다 씻을 정도 담궜다. 얼마나 하겠지.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뿌연 물이 담긴 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 이게 명반? 바로 표백을 위해 명반을 푼 물이었습니다. 깜밤의 마지막 작업은 껍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백제에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동작에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당근이 늘리는 거 그거죠. 우리가 명반에 대해 묻자 직접 보여주겠다며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네, 농산가루. 자연 그대로라는 문구와 달리 명반으로 표백하는 깜밤. 그렇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될까? 요 정도 넣으면 돼요? 저 달아요? 저 다에 요 정도 넣어요. 보통 첨가물의 경우 스푼 단위로 사용하지만 이곳에선 사발 단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몇번 안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남자 포장하고 후포장 하는 사람들은 또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니까 상관없다. 우리가 왜 명반 하는 거를 꺼려하냐면은 우리는 허가 받을 때 명반 안 된다고 해주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껍질 제거는 물론 명반으로 표백 처리까지 마친 깜밤들은 수분을 말리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갓 깐 듯 신선하고 하얀 깜밤의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껍질을 깐 뒤에도 밤의 색이 변하지 않는 깜밤의 은밀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표백에 사용한다는 명반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바로 어릴 적 봉숭아물을 들이거나 뱀을 쫓기 위해 썼던 명반입니다. 강한 산성을 띠고 인체에 유해한 비소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와 달리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되는 명반은 기본 성분은 같지만 유해한 비소와 중금속의 함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게 갈아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렇다면 화학물질인 명반을 깜밤에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반은 황상, 알루미늄, 암모늄으로 된 화합물질로 식품의 갈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백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명반의 표백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반 처리를 한 밤과 하지 않은 밤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밤은 껍질을 까자마자 이렇게 금세 갈변 현상이 진행되는데요. 이와 달리 언제 깐지 알 수 없는 명반 처리된 밤은 뽀얀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두 밤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나 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깐 밤은 심한 갈변 현상과 곰팡이가 핀 모습이었지만 명반 처리한 밤은 여전히 하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식품 첨가물이지만 명반의 위험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명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 씻어내지 않는 경우에서는 그 안에 이제 명반이 많이 잔류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깜밤을 섭취했을 때 알루미늄이 몸에 축적되어져서 신경 독성을 나타내게 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학습 장애가 가져다거나 나이 같은 분들은 노인성 치매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반 처리된 깜밤은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걸까? 마침 공장에서 깜밤을 납품받는 한 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따라가 깜밤의 유통 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선 공장에서 가공된 밤을 재포장해 유통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게 거의 꼭지로 나온 거예요. 목포나 광주나 이쪽은 이제 저 제수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계룡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제주, 인천에 급식업체, 제가 깜밤 대주고 있고. 공장에서의 말과 달리 학교 급식에도 명반 처리된 깜밤이 유통된다는 말. 하지만 포장 어디에서도 명반 처리를 했다는 문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반 처리를 했다는 내용은 성분 표기에서 제외해도 되는 걸까? 밤은 명반이라는 이렇게 해도 크지 않으니까. 명반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또 모든 회사들이 거의 열이면 9 이상은 명반처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서울 쪽은 농약이라도 타락보라 그래요. 색만 안 변하게 갖고 와라 이래요. 우리는 관계기관에 명반의 표기 의무에 대해 물었습니다. 표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가공식품으로 해당이 되고요.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제품 제조 가공하는 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는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산, 알루미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또 사용하는 첨가물 사용했다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통업체에서 깜밤을 납품받고 있다는 한 떡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떡들이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이렇게 밤을 사용한 떡도 있었습니다. 밤이 들어간 떡을 주문하자 이내 찜통에 밤을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밥을 직접 다 까서 하세요? 그냥 깜밤을 시키죠. 오래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시킬 때 한 30분씩 시키니까. 얼마 후 우리가 주문한 떡이 나왔습니다. 완성된 떡에는 이렇게 밤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밤이 명반 처리된 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진공 포장된 거 있잖아요. 씻어서 사용해야 돼요? 아니, 굳이 그거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 껍질을 까면서 다 해온 상태라 저희는 따로 씻진 않는데. 전문가들은 깜밤의 경우 이와 같이 씻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명반의 위험성이 다른 식품보다 더 높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들은 어떨까? 서울의 또 다른 떡집을 찾았습니다. 돈 들어간 떡 있어요? 지금 낚시는 거예요. 알밤이네. 그런데
약식에 사용된다는 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깜밤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밤은 무슨 밤 써? 밤도 캔밤이랄 슬라이드 자른 밤 요새는 다 그런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게 하는 거는 까면 됐다. 근데 까면 되는 거는 금방 신다. 일장일장이 다 있어요. 아, 통조림은 오래 가요? 드시고 내가 깐 밤은 금방 신다니까 생일은. 조금은 생소한 밤 통조림. 하지만 의외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밤 통조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밤식빵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식빵의 모습에선 통조림 속 밤을 쉽게 가늠할 수는 없었는데요. 대체 밤 통조림은 어떤 모습일까? 이 밤식빵 많이 나가요? 밤을 뭘 써서 만드세요? 아, 밤 통조림을 드시는 거예요? 직접 밤식빵에 사용된다는 통조림을 보여주는 직원. 이 통조림 속엔 우리가 알고 있는 깜밤이 들어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자재 마트를 찾아 판매되는 밤 통조림을 구매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 통조림 안에는 잘게 자른 밤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밤식빵에 들어있는 밤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잘 익은 노란 밤의 모습이 밤 통조림의 내용물과 비슷해 보입니다. 빵에서 분리해 따로 비교해 보니 밤식빵에 든 밤은 밤 통조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 통조림은 얼마나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을까? 밤 통조림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한 달쯤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한 달쯤? 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창고엔 빵집에서 사용되는 각종 재료들과 함께 다수의 밤 통조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밤 통조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많이 써요? 저희 거래처는 다 나가요. 납품하고 저희 직접. 그래도 저희가 나가고. 실제로 제빵업체는 물론 빙수와 피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밤 통조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밤 통조림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아, 이게 밤 원료예요? 네. 생밤이네요? 네. 아, 얼려 있구나. 명반 처리를 한 듯 새하얀 깜밤. 이게 국내산 밤이에요? 네. 아, 전 수입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수입도 있고 생산도 있습니다. 아, 두 가지? 네. 그런데 약품 냄새에 귀를 돌아보니 깜밤들이 들어있는 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담긴 밤들 역시 빛깔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얘는 되게 밝은데 얘는 어두워요. 소백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약품을 좀 넣어갖고 우리가 밤 가공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첨가물을 넣었을 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그럼 색톤이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얗게 만들었던 깜밤을 이곳에선 다시 노랗게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 게다가 통조림 밤은 색뿐만 아니라 설탕으로 달콤한 맛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설탕 얼마나 넣어야 돼요? 30% 정도 하면 설탕 맛이 밤식빵의 밤이 가진 달콤한 맛은 바로 이 설탕물의 농도에 따라 결정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탕물과 각종 표백제, 그리고 방부제와 색소로 밤을 절여내면 가을볕에 잘 익은 밤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노란 밤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어떤 거 들어가요? 네, 이 정도면 한, 그 얼마나 넣어야 돼요? 이 큰 통이요? 이 세 통?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었지만 배어나온 거품에서 약품의 진한 정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농도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약간의 감으로 이게 1.5%는 넣는데 감이 색깔이 약간 나쁜 경우에는 약품이 좀 탑하게 되죠. 거품이 이게 다 약품이에요? 각종 화학약품이 반응하며 만들어진 거품에선 실제로 진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동안 잘 익은 밤이라고 생각했던 밤 식빵 속 노란 밤의 진실은 설탕과 수차례의 표백, 그리고 색소로 덧칠된 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밤 통조림들은 안전한 식품인 걸까? 통조림의 표기사항에 적혀있는 다양한 첨가물 중 눈에 띄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거리 엑스파일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차황산 나트륨입니다. 차황산 나트륨? 같은 거는 그게 일종의 혈액제 관리. 실제로 통조림을 보시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차황산 나트륨. 차황산 나트륨은 표백제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강력한 산성 반응으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보관은 물론 사용 시에도 극히 유의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의 허용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은 다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넣어라 뭐 이런 거? 잔류 농도 이게 놔두면 돼요. 첨가물 공전을 통해 차황산 나트륨의 사용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차황산 나트륨은 밤 통조림의 경우 킬로그램당 0.03g. 해당 업체의 밤 통조림의 차황산 나트륨 잔류 농도 실험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의 약 2배가 검출됐습니다. 차황산 나트륨을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천식 발작이라든가 기도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깜밤의 새하얀 모습을 명반으로 만드는 사람들과 밤 통조림의 잘 익은 빛깔과 달콤함을 첨가물과 설탕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취재 도중 만난 한 업체의 사장만을 빌려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품 처리를 해버리니까 절여버리니까 해야겠다. 실제로 솔직히 내가 나쁜 맛이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라겠구나. 이것이 바로 다양한 음식에 사용되는 깜밤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깜밤은 마치 갓 껍질을 깐 듯 새하얀 속살이 신선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녹화 3시간 전 저희들이 직접 손수 껍질을 깐 깜밤입니다. 그런데 벌써 갈변 현상이 진행돼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깜밤과는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색이 변한 밤도 표백제 역할을 하는 화학 첨가물인 이 명반에 넣고 담가두면 마치 갓 깐 신선한 밤처럼 새하얀 모습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밤 식빵과 떡 등에 사용되는 이 같은 밤 통조림의 경우엔 이 명반은 물론이고 표백제인 차황산 나트륨과 산화 방지제인 EDTA 나트륨 등 다량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밤이었습니다. 맛과 색깔은 아주 그럴듯한데 말입니다. 밤은 가을이 제철입니다. 하지만 우린 철이 아님에도 다양한 음식에서 밤을 먹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잘 저장된 밤이 아니라 설탕으로 밤의 달콤한 맛을 내고 표백제로 신선해 보이게 만든 밤이었던 겁니다. 밤은 사과처럼 껍질을 까게 되면 그때부터 갈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색이 변했다고 해서 상하거나 신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듯 밤도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